여러분 혹시 콜라겐을 드시고 있는지요? 그런데 이 콜라겐만 섭취하면 흡수율이 10%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흡수율을 높이려면 반드시 이것과 같이 드셔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콜라겐에 대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제품을 선택하는 최선의 기준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 방송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콜라겐의 효능과 부족하면 생기는 문제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콜라겐은 피부, 뼈, 근육 등 우리 몸의 다양한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피부 탄력, 주름 개선, 관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콜라겐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콜라겐이 피부 건강에 끼치는 영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줄여줍니다. 이는 콜라겐이 피부 조직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콜라겐이 점차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서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피부 탄력도 떨어져 주름이 늘어납니다. 또한 피부가 쉽게 손상되고 회복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은 비타민C와 함께 피부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둘을 꾸준히 섭취한 후에 피부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누구나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콜라겐은 피부의 보습력을 높여줍니다. 피부는 수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 큰 역할을 하는 게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세포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며 민감해집니다. 세 번째, 콜라겐은 관절을 보호하고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체 부위로 운동할 때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콜라겐이 부족하면 관절 통증이 증가하고 유연성이 감소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에 불편을 초래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관절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콜라겐은 관절의 연골을 강화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콜라겐이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콜라겐은 이 밖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손톱을 강하게 만들고 머리카락을 굵게 만들어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콜라겐이 부족하면 손톱이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콜라겐은 장벽을 강화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작용을 하기에 부족하면 소화불량과 장 건강까지 악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콜라겐 섭취량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권장량은 5g에서 10g 정도입니다.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권장량을 꼭 지켜야 합니다. 권장량 이상 콜라겐을 섭취했을 때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그러므로 알레르기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콜라겐 제품이 참 많은데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까요? 첫 번째, 콜라겐에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종류는 어류 콜라겐, 동물성 콜라겐, 식물성 콜라겐 등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개인별 알레르기 여부와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류 콜라겐은 흡수율이 높아 효과적이지만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분자 크기와 첨가 물질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분자 크기가 작은 저분자 콜라겐 형태가 흡수율이 높습니다. 저분자 형태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용성 비타민의 일종인 비오틴 성분이 첨가되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고를 때는 비오틴 성분이 첨가된 저분자 콜라겐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8천일몰에서 판매한 제품이 바로 이러한 저분자 콜라겐 비오틴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콜라겐의 맛과 섭취 방법도 고려해야 됩니다. 콜라겐은 파우더, 캡슐, 액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파우더 형태의 콜라겐은 물이나 음료에 섞어 먹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캡슐 형태는 휴대하기 편리하고 액상 형태는 바로 섭취할 수 있어서 좀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분자 콜라겐은 반드시 비타민C나
히알루론산 등과 함께 섭취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히알루론산은 보습 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콜라겐만 단독으로 섭취하죠. 이렇게 하면 콜라겐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간이 약한 체질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먹으나 마나 할 수준의 흡수율이죠. 그래서 콜라겐은 반드시 분말 비타민C과 같이 섭취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팁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콜라겐 효능 부족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 콜라겐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이왕이면 저분자 콜라겐 비오틴 형태로 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콜라겐을 드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71몰에서 판매하는 콜라겐은 이런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자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방송 내용이 콜라겐 제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